네. 방심위에 제가 지난번에 심각한 가짜뉴스 하나 신고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담아 나와가지고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때 계엄 당일에 뭐 분명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출입을 제지당했고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든지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신고 넣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송심의로 신청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방송통신심의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예, 국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어쨌든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가지고 당연히 뭐 우리는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방심위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대통령은 그래도 일부 국민에게는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계속 이런 내란 상태에 준하는 국민 대립이 이뤄진다면은 저는 방심위도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이 말한 것이 거짓이라면은 검증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속 심사하는 절차 없습니까? 네, 그 부분들을 지금 위원 세 분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방심위보다 언론에서 전부 다 팩트 체크해가지고 거짓인 건 물론이고 거기다 더 해가지고 더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심의 절차가 지속되면은 저는 계속 그 국가적 분열 상태가 지속된다 본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빨리 심의해가지고 결과를 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김태규 대행님, 이거 제가 지난 국감할 때요, 10월 달에 방통위랑 그 다음에 과기부 쪽에 공통으로 물었던 것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 매체상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실 뭐 일부 강경 보수 유튜브나 이런 곳들에서 계속 음모론들을 퍼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수익 창출을 하게 놔두니까 그 음모론이 커지고 그럼 금전정복적으로 커지니까 또 그걸 믿는 사람도 늘어나고 퍼뜨리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런 수익 창출 목적의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를 막을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글이나 여러 곳이랑 소통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저는 가장 놀랐던 것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면서 그 근거가 되고 또 포고령에다 적힌 내용들을 보니까 참 국제적으로 부끄러운데 가짜뉴스 보고 이런 계엄을 일으킨 것 같거든요. 그때 10월 달에 지적했으면 이미 늦었긴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말씀 주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예. 뭐 해외 플랫폼과 관련해서 뭐 국내 대리인 제도 등등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원래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아마 뭐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해외 플랫폼들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 때문에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께서 심취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으로 그것도 형사재판으로 160건 이상 다뤄져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사실상 판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면서 이게 사실상 내란 선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상당한 민감도를 가지고 해외 기관이나 해외 사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에 접촉을 해서 이런 거는 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신속하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해외 매체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뭐 이전에 청소년 보호 예. 지정자 선정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게 뭐 비록 제재 금액이 크지 않지만 어떻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접촉이나 그들과의 어떤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이런 곳은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가짜뉴스, 예를 들어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에 대한 가짜 의학 정보를 전파한다든지 아니면 전쟁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일방의 프로파간다성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의 내란 상태에서
저는 어떤 선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엄격한 심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저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컨텐츠 사실 저는 방심위에서 뭐 예. 알아서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구글 뭐 방송이면은 이럴 때마다 접촉할 때 민간기관이라고 주장하니까 저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그런 부분을 방심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기부 장관님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계엄이 있었을 때 이번이 좀 계엄을 기획한 사람들이 통신을 장악하거나 하는 의도, 방송을 장악하거나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엉뚱한 좀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통신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과기부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가짜뉴스 사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과기부에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인터넷이나 통신의 문제, 접속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과기정통부가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시 상황이 올 때에 일정 부분 이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망분리도 돼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시에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또 약간 정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요. 우리 장관님 그리고 우리 직무대행님.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아마 두 분 못지않게 야당 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또 이렇게 또 질의도 했던 분이 아마 박장범 KBS 사장일 텐데요. 지금 바뀐 이런 환경에 대해 가지고 KBS는 최근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두 분께서 역할을 하시지만은 지금 국민들은 이 탄핵 사태, 이런 계엄에 준하는 내란 사태에 빠른 종결, 그래서 헌법에 따라 국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도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앞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도 정치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조금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혹시 김태규 부위원장님도 탄핵 부분은 사법적 판단 부분이라서 제가 관여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관을 지내셨으니까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관이시라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그런 피의자나 아니면은 원고나 피고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강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쭉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정확한 법리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의 신속성 못지않게 재판의 공정성 역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함께 우려돼서 재판 거소가 명확한 사람이 서류를 안 받으려고 한다 이런 거 비판 대상 아니겠습니까? 뭐 그 부분에까지는 구체적인 일어난 현상에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일반론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